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경 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마크 맨슨의 더 서털 아트 오브 나트 기빙 FCK에 나온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기대와 어긋날 때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불안, 분노, 스트레스 같은 감정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가? 라는 주제를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까? 마크 맨슨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고방식을 내면화하며 자라납니다. 그 사고방식이란 노력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주고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날씨, 타인의 생각과 감정, 경제적 변화,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통제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다 보니 좌절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발생하는 문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크 맨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 된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점점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도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 맨슨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 결과는 항상 실망과 좌절로 끝나게 되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이 청중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고민을 한다고 해봅시다. 청중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임에도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완벽주의와의 연결고리.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작은 실수나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요소를 통제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완벽주의가 심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매번 실패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더욱 비난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마크 맨슨의 더 서털 아트 오브 나트 기빙 어 FCK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할까?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까요? 왜 바꿀 수 없는 일에 자꾸만 매달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크 맨슨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죠. 외부 상황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것들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크 맨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즉,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은 100%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려면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것이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 반응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분 나빠하며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마크 맨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즉,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반응을 통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 두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부당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크 맨슨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결코 패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행동할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계획이 틀어질 때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를 스스로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왜 나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불평하는 대신 내가 이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마크 맨스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와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대신 나의 태도와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심리적인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나 변화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크게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크 맨슨이 제시한 중요한 원칙들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 마크 맨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향상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품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고 이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완벽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쓰며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발생하는 문제.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과연 왜 문제가 될까요? 마크 맨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킨다. 우리는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로 정신적 소모가 일어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그 자체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 시간과 에너지는 결국 중요한 다른 일들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크 맨슨은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낭비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단순화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크 맨스는 첫 번째 방법으로 단순화하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려고 하죠.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결국 집중이 분산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크 맨스는 단순화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을 덜어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 한계 인식하기. 두 번째 방법은 한계 인식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크 맨스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나 타인의 반응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거나 불안해하면 에너지만 소모하게 되죠.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마지막 방법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마크 맨스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결정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직장에서 상사의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직장 내에서 종종 상사의 결정이나 회사의 방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들이 우리가 바꾸기 힘든 것이라면 이를 놓고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마크 맨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걸 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다.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예를 들어 상사가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생각하거나 속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나에게 더 큰 스트레스만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그 상황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기. 두 번째 예시는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크 맨스는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신경을 쓸 때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을 다룰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기. 세 번째 예시는 바로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되돌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계속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크 맨스는 과거의 실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계속 그때의 상황을 반복해서 되새기거나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에서 중요한 것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새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성장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네 번째, 예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해도 괜찮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크 맨스는 이를 두고 미래의 결과를 너무 예측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계속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에너지를 현재에 집중하는 에너지로 바꾸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대해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마지막 예시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대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연재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방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마크 맨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을 수용하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나 사고에 대한 걱정은 낭비이고 그 사건 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